저기, 저분이죠? 엄마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잘 자랐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는 수십억 재산을 남기고 17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는 새벽 5시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얇은 종이를 천천히 찢는 소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먼저 전기포트를 올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5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숫자를 한번 바라본 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시멘트 냄새, 썩은 배추 상자에서 올라오는 단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의 먼지 섞인 공기. 이 골목의 아침은 늘 이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식탁에 놓인 도시락 통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남겨둔 밥을 다시 데우고 김을 한 장 꺼내 반으로 접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깨뜨릴 때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오래된 버릇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비 와요. 방 안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우산 챙겨야 해. 민재는 방문을 열고 나와 식탁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교복 바지는 이미 단정하게 다려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끝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아침은 김이랑 계란이야. 괜찮지? 네. 좋아요. 민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릴 적 사진 속 그대로여서 은정은 잠시 시선을 오래 두었습니다. 민재는 늘 이렇게 말이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울음도 적었고 때를 쓰는 법도 몰랐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늘 괜찮아요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은정은 도시락에 밥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빚을 지고 태어난 것처럼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늦어? 응. 자율학습 있어요. 그럼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어도 돼요.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의점 말고 김밥 한 줄 싸갈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은정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계란을 길게 올렸습니다. 당근 대신 단무지를 넣었습니다. 민재는 단무지를 좋아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김밥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반찬 가게는 오전 7시에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김치통을 나르고 멸치를 씻고 나물을 데쳐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은정은 1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가게 주인이 갈 데 없으면 그냥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하나에 은정은 이 골목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은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민재는 김밥을 가방에 넣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있어요. 무슨 상담? 진로 상담이요.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와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도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 옆에 놓인 행주를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놓았습니다. 엄마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말이 부담이 될까봐 먼저 물러나는 사람처럼 은정은 민재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오셔도 된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 끝에서 민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번 더 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정 씨 맞으십니까? 은정은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단어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은정 씨와 관련된 가족관계 확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기대 섰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상대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은정 씨께서 꼭 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은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의 전기포트는 이미 식어 있었고 김밥의 김은 가장자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나 무언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은정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날 시장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줄어드는 법이지만 장마 초입에는 오히려 김치와 장류가 더 팔렸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빨리 가게 문을 열고 무채를 썰고 고추장을 덜어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에는 아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관계 확인건. 그 말은 너무 단정했고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은정 씨, 오늘은 얼굴이 좀 하얀데. 맞은편 반찬 가게의 순자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정은 무심히 웃었습니다. 비 와서 그런가 봐. 아니야, 비 오는 날이 더 혈색 좋아야지.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순자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더 묻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 골목을 오래 지탱해 온 방식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손을 씻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은정 씨, 아까 연락드렸던 김도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렵다면 내일이나 모레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은정은 계산대 옆에 놓인 동전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고르느라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전화로는 안 되나요?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말에 은정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정 씨의 친인척과 관련된 건입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친인척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이 오히려 은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은정 씨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정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김치통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한 번만 만나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정은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로 굳어진 손, 많은 시간을 견뎌온 손, 이 손이 다시 과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저녁이 되어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했어요. 어땠어? 선생님이 서울 쪽 대학도 생각해보래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의 교복 소매에서 물기를 짜냈습니다. 엄마, 괜찮죠? 뭐가? 제가 멀리 가는 거. 은정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가고 싶은데 가야지. 민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혼자 두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과거를 떠나왔다고, 돌아갈 일은 없다고.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 조용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진로 상담건인데요. 이번 주 안으로 한 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민재가 어머님과 꼭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요. 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빨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과거도 현재도 모두가 한 지점에서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이은정 씨. 언제 뵐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십니까? 은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멈추어 있었고 골목에는 무릉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민재의 삶까지 건드리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 장소는 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정은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를 벗고 오래된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다가 괜히 한 번 더 옷깃을 여몄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이 단정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은정 씨 맞으시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은정은 명함을 받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성함은 장태수입니다. 은정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분은 은정 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었던 분입니다. 은정은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오래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자녀를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수소문을 했고 최근에야 은정 씨와 아드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이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 건 제게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아드님이 유일한 직계 자녀라는 점입니다. 그 말에 은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정은 카페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드님께서 성인이시기 때문에 직접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슴에 걸린 듯 깊게 들이마실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호적을 정리하고 한 번만 그분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다. 이미 일부는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에 은정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그녀가 알고 있던 자신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은정은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았대요.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 쪽 사람이라던데요.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찾고 있대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는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침묵이 아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선택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과거는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라 민재의 이름을 부르며 새내린 비가 그쳤고 골목의 무릉덩이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컵을 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아침을 차리던 은정은 민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 두 번,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문을 여는 일이 어떤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정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은정은 반찬을 꺼내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김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요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은정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혼자 가겠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은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은 협박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를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인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계셔. 하지만 많이 편찮으시다는구나. 민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군요. 응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지 않죠?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조금은 상처받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가 왜 늘 혼자였는지,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도 제 아버지잖아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어. 저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민재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은정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라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내가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갈래요. 그 순간 은정은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처음으로 아이의 삶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오후의 햇빛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낮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겨울을 넘긴 나무들이 가지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은정과 민재는 나란히 서서 잠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민재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때마다 바퀴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김도윤이 앞서 걸으며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얇은 담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정이 기억하던 사람과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 그는 크고 거칠고 소리로 공간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너무 작았습니다. 민재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실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방안을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민재, 그 이름을 부르는데 많은 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상의 환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듯 입술이 몇 번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짧았고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낼 수 있는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은정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재와 노인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 미뤄졌던 시간의 끝 같았습니다. 저는 잘 자랐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웠어요. 환자의 눈이 은정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없이도 살아왔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이곳에 온 이유이자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 민재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서로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어디에 있든.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